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04분입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오늘도 시간 맞춰서 출발해 봅니다. 기다리셨던 분이 많으시네요. 지금 488분, 어서 500분이 지금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띄워놓은 얘기, 제목에 띄워놓은 얘기를 보고 아마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첼리스트 얘기는 지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뭐 첼리스트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다. 특히 이 청담동 술자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자리에 내가 갔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본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첼리스트가 했다는 거, 자신의 솔직한 자신의 얘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놨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네, 이 보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어떻게 해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게 됐는지, 그 내막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내막을 들으면은, 그동안 이 사람이 왜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또 다른 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제보자, 그 남자친구로 알려지는 제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정말 그 제보자를 속이기 위해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앞뒤 맥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왜 지금까지 저런 행동을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더 탐사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첼리스트가 실제 진짜가 무엇이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다 설명을 했을 건데, 저는 그 외에 그 말이 과연 지금 같은 건 그렇잖아요. 툭 하면은 앞에서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다. 아까 했던 말 아니다. 취소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뒤 정황을 알게 되면은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그리고 이 첼리스트 보도와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 없으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까지도 한박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사실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취재를 했냐고요? 어떻게 취재를 했느냐고요?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해요? 당사자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지. 예. 자, 그래서 나오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다. 첼리스트의 진심 이렇게 확보됐다. 제보자, 기지, 그리고 행운. 자, 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배경, 과정,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됐지? 과연 이 말이 진실이긴 할까? 무엇이 진실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취재가 된 거다, 취재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으면요, 아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구나. 첼리스트가 지금까지는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 자, 보시고 이 말씀 자세히 좀 더 얘기해 보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이 취재한 과정이라든지 첼리스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들으시면, 이게 그동안의 취재가 뭐가 잘못된 거였구나,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는 내용까지도 조금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건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다 건다던 한동훈. 자, 첼리스트의 진심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첼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그간의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한동훈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질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걸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진짜로 제가 결백한가? 라고 다들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첼리스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술자리가 있었던 게 맞아. 한동훈 왔던 거 맞고 윤석열 왔던 것도 맞아. 남자친구 겁나서 거짓말했다고? 아니야. 그 말은 내가 한 적이 없어.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그래요. 술자리 없었다. 뭐 걸겠냐? 나 다 걸겠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한동훈의 이 말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우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10억 원 내놓으라고. 네, 그리고 기자들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까지도 고소를 했습니다. 야, 대단하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건 무고예요, 무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거,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무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예.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 탄핵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자, 탄핵 소추 가는 김에 동훈이도 가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 한동훈은 탄핵당해야 하는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역시 한동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동훈. 그동안 지금 한동훈은요, 이 이태원 참사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비약이 심하다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이었던 게 검찰이 이 이태원 참사에 지나치게 마약 수사에 집중을 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사고의 발생은 뭐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를 참사로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명백해졌죠. 그것이 뭐다? 마약 부검이란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유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죠. 마약 부검합시다.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라 모든 유족들한테 거의 다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3가족 정도는 마약 부검을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약 부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절차를 물었냐고. 절차를 물었냐고. 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인가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절차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절차만 법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게 아니고요. 그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만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법치주의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동훈은 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진짜. 그래서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가서 마약 검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돼? 지 새끼한테는 엄청 끔찍하대. 예? 네가 애비 잘못 만나서 좀 고생이 많다. 네 애비 때문에 고생 많다. 그 한마디 했다고 고소했잖아, 저를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러면서 지 새끼가 그렇게 귀하면은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남의 새끼한테 야, 네 새끼 마약 했는지도 모르니까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래?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얘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새끼, 이거는. 이 새끼 욕 아니죠, 이제?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자를 장관에 앉혀놔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장관으로 근무해야 되겠어요? 예. 바꿔야 되죠. 바꿔! 자, 이게 제가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준비한 얘기는 우리 김건희 얘기 좀 해봅시다. 김건희가요,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가지고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인 비자 문제. 지가 뭔데? 지가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지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책을 맡았어요? 권한을 맡았어요? 아니면 무슨 업무가 있어요? 대통령 제끼는 거 지가 왜 비자 얘기를 합니까? 물론 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건의를 드릴게요. 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를 김건희가 비자 문제를 거론했다고 언론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 김건희가 뭔데?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에요? 자, 여기선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오지랖이 드디어 윤석열을 제끼고 지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론들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김건희도 심각하지만 언론이라는 놈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 주제, 글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조명이 참 황당하네요. 이렇게, 좀 세게 들어가면은 뿌옇게 날아가고, 좀 어둡게 하면은, 색깔이 너무 새까맣게 나오고 그러네요. 그죠? 참, 조명 내가 잘 맞춘다고 맞췄는데 말이야.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재밌는 얘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얘기는 뒤로 맨날 뺐거든. 그래야지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앞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 첼리스트의 진심 이렇게 확보됐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청담동 이 첼리스트 얘기 이미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청담동 그 술자리를 처음 폭로했던 이 첼리스트가 그동안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동안에 참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아시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진심,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게 된 과정이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지 왜 이랬다 저랬다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까?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진실이건데 왜 이렇게 그동안 왔다 갔다 했을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청담동 게이트를 이 세상에 끌어낸 첼리스트,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글쎄, 진심이 무엇일까? 자, 이게 참 얘기를 하기가 하는데 조금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조금, 약간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사생활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도 모르게 한두 마디 툭 던진 것이 당사자한테는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다. 오늘 뭐 내용들 다 들으셨죠? 어떤 게 진실인지, 과연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 전부 다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조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첼리스트 왜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까요? 그리고 아니라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아니 실은 술자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을요. 지난 주말에 이 첼리스트하고 제보자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청담동 사건의 제보자는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막 스쳐 지나간 수준이고 뭐 하여튼 어쨌거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첼리스트하고 제보자하고 이제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함께 거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 첼리스트가 집을 나오게 됐고요. 지금 이 첼리스트의 짐이 여전히 제보자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짐을 지난 주말에 정리를 했대요. 근데 짐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내 나가 있을 테니까 너 그냥 데리고 와서 너 짐 챙겨가. 대신에 네가 뭘 가져갈지 모르니 나는 참관인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너도 참관인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양측 모두 참관인을 대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짐 정리가 시작이 되죠. 좀 시간이 걸렸겠죠. 짐을 정리하는데.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첼리스트하고 참관인 중에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과 첼리스트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뭐 지금 그래요. 첼리스트하고 별로 이렇게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마치 이 제보자가 첼리스트한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제보자는 첼리스트하고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짐을 가지러 왔는데도 나 만나기 싫으니까 나는 참관인 보낼게. 참관인하고 해결하고 니도 뭐 억울하면 참관인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관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관인들하고 첼리스트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자, 이 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는 6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으나. 예, 바로 그겁니다. 6시간 동안 술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5시간 동안 자기 이제 하소연,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이 제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쏟아놨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쏟아놓는 와중에서 이 참석자들 사이에 여성들끼리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술자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다독거려지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이 첼리스트가 제보자 욕을 한 거야.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공감대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랬는데 여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담동 얘기는 그렇게 뭐가 진실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첼리스트를 이렇게 대리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첼리스트를 이렇게 지금 뭐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박경수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박경수 변호사가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로 대화를 통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가 쉽게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쉽게 예. 뭐 쉬운 건 아니다. 그죠? 6시간 중에 5시간을 이렇게 자기 이제 억울한 얘기, 특히 이제 자기 이제 그 제보자 남친에 대해서 뭐 험담을 막 늘어놓다가 1시간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자, 그러니까 되게 쉽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렵사리 진심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거였던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다. 내가 맨 처음에 오빠랑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얘기, 그게 다 맞는 거다. 그런데 나 그동안 너무 무서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고, 내가 맨 처음 오빠하고 전화통화할 때 했던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 그동안 너무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저는 여기에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찌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한동훈 쪽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되는 얘기죠.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다. 윤석열 왔었고 한동훈 왔었고 다 사실이다. 나 동백아가씨 연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난 너무 무서웠다. 사실 내가 원했던 거는 아니었다. 제보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고 결국 안 했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나 사실 되게 무서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떻게 보자면 무섭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겁나는 것도 있고 괜히 마음이 좀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보지 못했던 여성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파도를 맞게 되면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고 나오는 도와줄게 하고 나오는 이세창 씨 쪽의 손을 오히려 쉽게 잡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고 내가 맨 처음 오빠한테 전화 통화할 때 했던 말이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처음 전화했을 당시 그때 한 말이 사실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했단 말, 그건 내가 한 말 아니거든. 그거 박경수 변호사가 한 거야. 내가 한 말 아니야. 그 경찰에서 뭐 내가 거짓 진술했다라고 했다. 그거 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말 전부 다 변호사가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단다. 남자친구 무서워서 거짓말했단다.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한 말 아니다. 그것도 심지어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지. 왜냐하면은 경찰은 공식적으로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경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그 얘기는 출처가 이 박경수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첼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변호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경찰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참관인이 물어봐요. 아니, 지금 여기저기 보도가 되기로는 그 남친, 그러니까 제보자가 너를 되게 스토킹하고 있고, 그때 너 바람 피는 바람에 제보자가 너랑 되게 미워하고 너 되게 싫어했을 때문에 그때가 7월 20일쯤이라며. 아니. 7월 20일쯤에 우리 사이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관계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추궁하고 또 그 의처증 같은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박경수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박경수 변호사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 이게 전달해 준 얘기가 사실이라면 박경수 변호사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거 변호사 윤리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좀 명확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이 당시에서 나왔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7월 20일,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던 그 무렵에는 나랑 제보자, 그러니까 남친하고는 아무런 문제 없었고 정말 사이 좋았어. 그 남친이 나 의심해가지고 전화하고 막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저 아니었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 생겼고, 8월 말 10월, 아니, 맞아요. 9월 무렵에 생겼고, 하여튼 7월 20일 무렵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너무 사이도 좋았다. 그러니까 즉, 지금 지행 씨라든지, 박지연이 이런 애들이 스토커라는 둥, 헤어진 여친에 대한 보복, 포르노라는 둥, 리벤지 포르노라는 둥, 이렇게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엉터리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무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는 이날 이 참관인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다 털어놨던 겁니다. 한동훈 측에서 이건 가짜 뉴스다 라고 한 거는 다 반박이 됐어요. 한동훈이 가짜 뉴스라고 말한 그 말이 가짜 뉴스인 거지. 가짜 뉴스는 한동훈한테 가짜 뉴스라고 지목된 거는 진짜 뉴스고, 한동훈의 말이 가짜 뉴스였다는 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합니다. 한동훈을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 첼리스트가. 첼리스트는 지금 한동훈을 무척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단 관계를 거쳐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이 첼리스트가 한동훈을 정말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권력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꼭 집어서 한동훈을 무서워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거지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거나 윤석열 정권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나 그게 그거지. 여하튼 지금 이 첼리스트는 자신의 신변이라든지 안전한 안위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술자리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한편으로 보자면 이 첼리스트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외압을 느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6시간 동안 참관인하고 첼리스트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말했어요. 자, 근데 한참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박모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술자리를 중단시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했던 말 취소라고 했대. 아, 나 미치겠어. 그리고요, 뒤이어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보자가 청담 게이트 제보자가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녀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찾으려 압색하는 모양인데 기자가 바보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뭐냐면 녹취 파일이 복사가 돼서 지금 마구 증식 중이라고 합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여하튼 확실한 거는요. 뒤늦게 이 첼리스트가 자신의 흉금을 털어놓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 박경수 변호사가 사태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술자리도 그때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날 했던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취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말을 뒤집었대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자, 진실을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녹취 파일이 생성됐다. 녹취가 나왔다. 그 첼리스트가 진짜 자신의 흉금을 털어놓고 진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녹음이 된 것 같다. 라는 걸 알자마자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이거는 진실을 은폐하겠다라는 권력 차원에서의 작전이 걸린 거지요. 참. 자, 이글님, 변호사 욕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죠. 네. 에이. 자, 근데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변호사 윤리 위반입니다. 데빌조님, 한마디로 변호사가 뭔가 콩고물 노리고 알아서 기는 중.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뭔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변호사가 세작이네 뭐 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상황이 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첼리스트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왜 그동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첼리스트는 이 박 변호사한테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의 조언대로 솔직히 다 따라가고 있기도 하대요. 하지만 박 변호사가 말했던 거, 또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말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 남친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남친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거는 변호사가 한 말이다. 라는 식으로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박경수 변호사가 언론에다가 얘기한 거는 다 일단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첼리스트의 거짓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박경수 변호사의 거짓말은 맞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모르죠. 또 이 상황에서 이 또 첼리스트가 또 뭐라고 또 말 바꿀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예요. 그리고 상당히 공포심에 좀 젖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가요. 한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생전에 이런 일을 뭐 겪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몰리게 될
휩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몇 배로 어마어마한 그 상황에 휩쓸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공포를 느끼는 건 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죠. 그리고 첼리스트가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 첼리스트 남친, 즉 제보자, 최청담동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가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것 같고요. 한동훈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다 걸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도 알겠죠. 네. 나 같아도 그랬을란지도 모르겠어. 아니,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딱 그 첼리스트 한 사람인데 그 첼리스트 게임만 틀어막으면 되잖아. 문제는 뭐 더 탐사 측에서 이 첼리스트를 며칠 전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관인한테 진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한 그 파일이 우연찮게 흘러간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보자면은 사실 좀 이게 뭐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취재가 좀 부족했던 거는 맞아요. 취재가 부족했고 그래서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주 쫄리게 됐어요. 보니까 참 진짜 쫄렸어 그동안에. 더 탐사가 박살나는 거야 뭐 남의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김우겸 의원 같은 사람이 완전히 정말 바보가 된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린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쫄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심장 쫄깃해지는 상황은 안 만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뒤늦게나마 상황을 모두 반전시킬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건 정말 다행스러워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얘기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